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과 전략들은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과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진짜 너무 쌉니다. 14년 만에 온 기회, 이 신호가 나오면 꼭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삼성전자의 최근 뉴스 분석,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전략까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처음 삼성전자 너무 쌉니다. 삼성전자 선행 PER 14년 만에 20배 돌파, 이익 바닥 신호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4년 만에 20배를 넘겼다.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올해 이익이 추정치는 내려갔지만 주가는 상승세를 타면서이다. 반도체주 이익의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도 말 삼성전자의 선행 PER은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31배까지 올랐다. 2002년 정보기술 기업의 IT 버블, 2021년도 코로나19 이후 강세장 시기엔 각각 17.5배, 17.2배까지 뛰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왔었던 경기 침체 시기에 나왔던 지표들이 하나씩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비슷한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 좋아질 때까지 최대한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게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어닝 쇼크 삼성전자, 6만 전자 탈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대로 다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다? 반등했다는 내용이에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냈지만 최근 주가는 오름세이다. 왜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프로풀이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16% 줄어든 43조 3,7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69% 급감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 예상치도 안 좋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2조가량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가 있죠. 엄청난 지금 실적에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제 주가는 계속해서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피크 찍고 나서 조정받은 이후에 최근에 바닥을 잡는가 싶은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최근에 이런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 차트를 좀 당겨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런 차트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쭉 바닥을 찍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 자리를 딛고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확실히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점을 찍은 삼성전자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악재 반영 때문입니다. 악재, 그러니까 실적 악재가 이미 예상치된 만큼 혹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악재가 진행된 만큼 주가는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요 보통 평균 6개월을 먼저 선행한다라고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반영된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악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슬슬 저가가 잡혔다. 이미 시작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악재가 반영됐다는 부분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반등의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분명한 반등의 이유를 다시 분석해 봐야겠죠. 진짜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요. 악재 해소로 인해서 저가를 다진 건 맞는데 반등한 이유는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왜 이렇게 시장이 반등했느냐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연준 한숨 돌리기엔 고용이 너무 강하다. 임금 인상이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느슨하게 할지 알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CNBC가 분석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하락세를 만든 것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악재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이 끊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락해 왔었는데요.
실제 이 금리 인상이 끝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금 상승이 멈춰야지만이 인건비가 적게 나가야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임금이 잡혀야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고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 주목 주식 채권 달러 내려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핵심 내용만 따왔습니다. 2023년도 1월 6일 날짜로 뉴욕 증시는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으나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데 안도하면서 2%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 거죠.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신호를 기다리겠다라고 미국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 대표가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이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니까 시장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정말 이제 금리 인상 멈추나? 이제 곧 악재가 사라지고 반등의 타이밍이 오나라는 예상을 했고 실제 최근 들어서 반등 장세를 쭉 이어간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코스피 증시도 다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피 증시 반등한 이유요. 6일 이후부터 급속도로 급등한 거 보시죠. 살짝 저점 반등했다가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6일 날짜로 지금 이제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흐름의 혜택을 입은 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제 악재 다 반영했고 악재가 이제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점을 잡은 이유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없지 않아 뭐 영향을 끼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반등해서 삼성전자가 반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미국 증시도 반등했고요. 실제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것도 외국인 수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반등 시장이 나왔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시작하면서 외국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싸다라는 말은 지수보다 추가 급락은 안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반등한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싸다라는 것은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가 상승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삼성전자가 상승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박스권일 거예요.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시장 따라서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수익 보려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지만 삼성전지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직접적인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코스피 200지수 그냥 투자하지. 그냥 뭐하러 여러분들 ETF 시장 투자하지 뭐하러 삼성전자를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안정적이고 싶으면서도 조금 더 시장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의 상승을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시장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뭐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시장의 상승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이라고 봅니다. 6월 이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 시점은 한 3월부터 꿈틀꿈틀 시장이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고 본격적인 상승은 6월 2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근에 저점을 한번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완벽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해당 내용은 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럼 그 시장이 상승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주식들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도대체 뭘로 먹고 살 건데 최근에 실적 최악치에 찍은 삼성전자인데 도대체 뭐 가지고 먹고 살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봤습니다.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이야기뿐입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한다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반도체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게 넘겼다. 왜? 근본적인 기술적인 차이에 의해서 뺏겨버렸습니다. 삼성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BBC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뒷덜미를 잡힐 격이어서 더욱더 충격이 크다. 이재용 회장은 회장 취임에서 현실을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 그리고 삼성은 절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의 회장 승진을 결의 후 사내 게시판에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동안 누가
누차 강조해온 초격차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이 이런 정신을 취하고 있고 삼성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삼성의 매출 실적을 당장에 치워주나요? 아니란 말이죠. 미래 기대감 좋긴 좋은데 삼성전자가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매출이 받쳐줄 때 의미가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뚝딱뚝한다 한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 우리 100조 투자합니다. 510도 투자합니다라고 해서 여러 신기술 뚝딱뚝딱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기술이 아니죠. 정말 기술이라는 건 정말 짧게는 3년에서 몇십 년간의 엄청난 투자 비용을 들여놔야지만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신들이 부족한 기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뿐 지금 당장 매출이 될 만한 것들은 눈에 띄진 않아요. 그들 중에서 그나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로봇인데 지금 당장 로봇이 잘 팔릴지 말지도 아직 출시 제대로 안 해놨죠. 그래서 이것도 미지수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삼성이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삼성의 필살기는 무엇일까? 알아두셔야겠죠. 이걸 알아야 삼성의 실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지 적어도 큰 그림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삼성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은 알지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2023년도 2분기 혹은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의 필살기는 무엇일까? 현실적인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DDR5입니다. DDR5가 뭔데? 라고 하시겠지만 DDR5는 이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전 1, 2, 3, 4, 5 지금 이제 5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텔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설계 부분에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설계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효율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처리 계산 숫자 계산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효율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효율도 증가합니다. 효율이 증가하는 건 전력을 적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발열은 낮춥니다. 발열이 떨어지는 것이 이게 반도체 설계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이 DDR5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너도 나도 짓겠다고 한달 건물. 코로나 기간 중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아시아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지로 한국이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업까지 국내 진출까지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사,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까지 데이터 센터 건립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 규모는 2021년도 5조 원에서 연평균 6.7%씩 성장해서 2027년도 약 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이 DDR 램을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기술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업계 최단선이 12나노급 그죠? 업계 최선단입니다. 이제 독보적이라는 거죠. 5공정 5세대로 16GB DDR5 D램을 개발해서 최근 AMD와 함께 호환성의 검증을 마쳤다. 지금 현재 회로 특성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 등을 통해서 공정을 완성했고 12나노급 D램은 이전 세대의 제품 대비해서 생산성이 약 20% 향상했다. 그죠? 이 제품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데이터 센터 모자르다라고 설명드렸죠. 메타, 구글 여러 유튜브 다 동영상 어디다 올라갑니까? 다 데이터 센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센터만 해도 매년 수십억 달러씩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십억 달러 감 안 오시죠? 그냥 대략 만약에 지금 대략적으로 10억 달러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1조 2,370억 원입니다.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조 4천 600억 달러 600억 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어마무시한 투자 규모가 투자되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환경 업그레이드 저전력 제품으로 탄소 중립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서버 삼성의 최신 저력 SSD 및 DDR5 등으로 교체할 경우 자체 전력 소모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센터에 발열을 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이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좋아진다라고 했죠? 효율이 증가하고 계산도 빨라지고 발열도 떨어진다라고 설명드렸죠. 실제 이 발열이 어느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원래 해당 얘기는 원래 안 넣으려고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글 데이터 센터 미국 댈러스의 물 4분의 1 쓴다. 또한 구글에서 영업 비밀로 간접을 공개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센터의 물 사용 용량이 공개됐다. 미국 지역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최근 보도이다. 물을 거의 다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에 물의 4분의 1 쓴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심각한 게 무슨 생각까지 나아갔냐면 바로 이런 생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일종의 미친 생각, MS가 바닷속에 들어간 까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닷속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각설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북극에 넣느냐 해저에 넣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럴 만큼 데이터 센터의 발열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발열을 잡는 것, 뭐 지역적으로 혹은 바닷속에 넣든 북극에 갖다 놓든 상관없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냥 DDR5로 만약에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발열 문제를 일부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삼성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DDR5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DDR5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데이터 센터가 곧 완성된다. 혹은 데이터 센터에 삼성전자의 DDR5가 공급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 분기부터의 삼성전자의 매출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하거나 이제 막 건설 부지를 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많아요. 계획된 것은 엄청나지만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계속되는 적극적인 투자를 IT 기업들이 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도 같이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DDR5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키워드를 더 도움을 든다면 이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메타버스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죠? 가상의 공간. 그것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애플의 뭐죠? XR 헤드셋입니다. XR 헤드셋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의 건립. 이걸 키워드로 보면 삼성전자의 혹은 삼성전자가 이게 본격적으로 납품되기 시작하면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1분기,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타이밍을 예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갑니다 라는 예상은 못한다라는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시장에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좀 안전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일부 비중을 넣어두시고 추가 매수를 아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가다가 삼성전자 싹 다 팔고 이제 이런 중요한 신호가 나면 그때 몰빵할 거예요. 그때 올인할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란요.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기회는요 여러분들 뻔할 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망설이고 있을 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보통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투자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절반 정도 발은 담가두고 계시다가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잘 분할 매수를 할까 요걸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가가 최저가라는 설명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발목 정도는 왔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발목에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나 그건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 거죠. 더 떨어질 하락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떨어질 수 있으면 하락은 제한되어 있고 상승이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할 매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 맞춰서 분할 매수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3년도 유망업종들 이 종목들 편하게 나눠 담아 놓으면 정말 좋은 수익들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30페이지가 넘는 34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폐배터리,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친재생 에너지까지 여러분께서 해당 자료집만 쭉 읽어보셔도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정말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싹 다 골라서 정리해놨으니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 혹은 내가 추가적인 편입할 종목이 궁금하다, 난 없다,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에서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고르셔서 투자해 보셔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봅니다.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재진 우측 상단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해당 화면에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앱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접속하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급등 추천주, 장전시황, 급등 포착 자료 다 무료 자료예요. 해당 자료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은 혹시나 개인정보 때문에 핸드폰 번호 이런 걱정돼요. 핸드폰 번호 없습니다. 적는 란 없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정보들도 알아서 대충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아이디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아이디만 비밀번호만 기억해 두셨다가 입력하시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접촉하려면 필요하니까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쉽게 아이디 만드신 다음 핸드폰 번호 필요 없이 쉽게 만드신 다음에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가장 두 번째 있는 공직을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두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100% 무료 자료집입니다. 해당된 두 번째 글 클릭하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PDF 자료집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제가 말씀드렸는 2022년도 유망업종 다운로드 칸 확인 가능하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이외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아침 시황을 할 수 있는 아침 시황 자료, 해외 증시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일자 상승 종목은 무엇이었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대표 뉴스와 일정 이슈들은 무엇인지까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포착 자료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한 테마, AI 인공지능 관련주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늘 가장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그 섹터에 대한 간단한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을 쫙쫙쫙쫙 정리해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정보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이 컨텐츠당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접속하셔서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더 큰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 무료 다운로드 칸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콘텐츠들, 자료들까지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유료하는 방법 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